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던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대원군의 개혁과 쇄국 정책, 예, 제너럴 셔머너 사건입니다. 예, 박사님 어, 오늘 또 이야기해 주실 박사님, 이충근 예,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또 어떻게 한 주간은 잘 그러니까 지내셨습니까? 예, 구정이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휴일이 없어서 문제라, 그죠? 아, 어, 연휴에도, 연휴에 뭐 일이 또 많이 터져가지고 네네. 미국에 그거 아, 따라가느라고 네. 뭐 바이든이 또 그냥 뭐 해명한다고 그러다가 막 헤매고 아, 그래서 뭐 그냥 급히 여론조사 했더니 네. 미국 국민 86%가 너무 늙어서 대통령 하면 안 되겠다라고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설하다가 독일 뭐 이제 이태리 이런 나라들 돈 안 내는 나라들 너 네,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난 네. 러시아가 그 나라 공격해도 내 안 막아줄 거라고 또 맞아요. 예, 그런 얘기해서 얘기 또 있었죠. 뭐 그냥 야단 법석이 났는데 네. 뭐 그런 거 쭉 따라가느라고 그냥 구정을 열심히 미국 텔레비도 보고 책도 보고 아, 그랬죠. 와, 또 바쁘셨군요. 저도 그거 보면서 저희가 이제 코너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어, 좀 질문을 겸 제도 궁금한 걸 말씀드리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어, 어, 좀 인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어. 식으로 뭐 특검에서 뭐 보고서가 나왔나 바이든 보더라고요. 예, 대통령이 예, 지금 그 이제 고발당해가지고 예. 지금 이제 그 검사한테 취조를 당하는 거가 있어요. 그게 아, 네, 뭐냐면은 바이든이 부통령 할 때 네, 이 다큐멘터들 그 자료들 네, 이거 갖고 나가면 안 되는 그 센시티브한 거 이런 걸 집으로 갖고 왔는데 네. 그건 다 걸리는 거야. 아, 대통령이 그런 거 갖고 하면 안 되거든요. 부통령이라도. 네. 그리고 상원의원 때 그래갖고 몇십 년 동안 그런 거 한 거를 특별검사한테 이제 검사를 취조를 다 받고 그리고 요번에 마지막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을 고발하지 않겠다. 고발하지 않겠다는 보고서인데 네. 그 이유 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사람은 너무 늙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할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에 네. 자기 아들이 죽은 날짜도 모르고 언제 부통령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착한 늙은이 선량한 늙은이라는 말이 들어가. 그런데 아, 기억력도 딸리고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도 기소하지 않겠다라는 보고서가 나와요. 이제 그 몇백 아,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네.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서 바이든이 분노해가지고 나와서 네. 해명을 하려고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 나온 대로 막 엉망을 한 거야 또 그날도. 아, 뭔가 앞뒤가 안 해명하러 맞는 나왔는데 말을 앞뒤가 하나도 안 한다거나. 맞고 아, 정말로 저 사람은 기억력이 없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증명을 해버린 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 난리가 났는데 네. 그 보고서를 쓴 사람 검사가 로버트 경허야 이름이. 그러니까 음,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예. 어. 그리고 그날 뭐 질문 막 됐는데 또 CNN 여자 기자 한 사람이 또 한국계 여자야. 근데 어, 뭐 아주 바이든을 예. 뭐 정말 대답할 수 없는 힘든 얘기를 뭐 총알처럼 쏴대더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 지난 아, 구정 무렵에 네. 한국계 미국인 두 명이 바이든을 아주 참 무참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 음, 또 음, 그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어. 저도, 이게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미국 대통령이 그 이제 인지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물어보니까 예, 공공연하게 내 있었는데, 기억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예, 예. 얘기를 했어. 어떤 아, 기자가 당신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네, 특별검사가 썼는데 네, 그랬더니 내 기억력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나중에 막 헤매면서 뭐를 헤맸냐면은 하마스 전쟁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이집트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그 하마스 난민들을 이집트가 받아주라고 문을 열라고 음, 그랬는데 멕시코 대통령이 안 받아줬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 이집트 대통령이 안 받아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네, 거를. 네. 그 멕시코하고 이집트를 막 헷갈리고 헷갈리고, 그래서 그냥 뭐 그날도 아주 망신을 당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헷갈린 다음에 미국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그 당장 해봤더니 네, 86%가 대통령 아, 못하겠다라고. 네. 음. 그래서 좀 미 대선이 또 그 아주 폭풍우 치는 그 폭풍을 치는 상황이 혼동으로 됐어요.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균형 음, 감각님 네. 감사합니다.
좀 후원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요. 네,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헌종, 철종 그리고 헌종, 철종하고 고종까지 이렇게 음. 했고 지금 오늘 또 고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고종 거잖아요. 시대가 예. 결국 우리나라라기보다도 조선이 예. 우리의 선배 나라죠. 조선이 이제 멸망하게 된.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번 멸망당했던 민족이에요. 네. 우리는 나라가 한 번도 끊임없이 지속된 나라의 국민은 아니에요. 없었으니까 식민지가 됐었으니까 뭐 그것도 역사는 사실이지. 네. 일본한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나라 없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그 민족인데 나라를 잃게 했던 왕이 바로 고종이라. 고종 때 얘기가 길어요. 우리가 네. 고종 시대를 잘 연구를 하면은 이제 거기서 교훈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것을 잘못했구나 하는 네. 그런 이제 교훈을 얻는데 우리 저기 보면은 조선 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1대 황제. 예. 그러니까 황제 우리나라에서는 황제 우리나라 온 역사에 5천년 역사의 첫 번째 황제예요. 그 전까지는 왕이고. 그 전까지는 왕이라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황제를 칭할 수 없게 눌렀으니까 네. 너네는 왕이지 황제가 아니야 해가지고 중국만이 황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만 하다가 중국이 망해서 비로소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거라. 그래서 그 뭐 첫 번째 황제자 마지막 황제 비슷하게 된 거죠. 네. 근데 황제가 되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어떤 게 다른가요? 황제. 세종대왕 무덤을 한번 가보고 네. 그리고 고종 무덤을 한번 가보세요. 확 차이가 나. 그래요? 고종 그러니까 왕의 무덤에는 그 비석이 몇 개 이상 못 세우게 돼 있어요. 네. 황제의 무덤에는 비석이 훨씬 많아.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세종대왕이 훨씬 그 위대한 왕으로 치잖아요. 네. 근데 무덤은 고종 황제가 훨씬 더 그 뭐 호화로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황제의 예를 네. 갖췄으니까 무덤이라도 그런 그 차이가 차이는 있는데 황제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황제이기 때문에 그 네. 앞에 돌 그 뭐 비석 같은 거 많이 세우잖아요. 황제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고종의 무덤이 우리나라 왕의 무덤 중에서는 제일 앞에 그 서 있는 돌로 만든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석상들 네. 그게 제일 많은 게 고종이에요. 저 또 고종하면 사실 고종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아버지 그렇죠. 예. 대원군. 이게 역사를 잘 몰라도 흥선대원군은 한 흥선대원군은 번쯤 다 알죠. 들어봤을 것 어, 같거든요. 예. 대원군이라는 거가 이제 사실은 네. 보통 명사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 네. 그런 경우는 이렇게 흔하진 않지. 그러니까 보통 왕이 되니까 지가. 근데 왕이 그렇겠네요. 됐는데 예. 왕이 안 된 아버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대원군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명사라 그게. 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대원군 그러면 바로 이하응,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 이를 바로 이제 연결돼요. 예. 그렇게 대원군이란 다, 딱 소리를 듣자마자. 그러니까 대원군이 고유명사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근대사에 한국이 망하는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세 명이라고 그러면은 대원군, 고종, 민비 그 세 사람이 이제 주연 배우야. 이 나라가 망한 조선이 망하게 한 주연 배우인데 네. 그래도 그 대원군은 그래도 그나마 조선의 아주 엉망진창의 병폐를 엄청나게 개혁하려고 그 애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선 전체 역사에서 보면은 아마도 이순신 다음으로 군사력의 중요성을 이해를 했고 네. 그 조선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군사력 국방력 강화에 노력도 했고 그런데 이제 애석하게도 10년밖에는 통치를 못했어요. 네. 10년 된 다음에 쫓겨났지. 네. 아들이 쫓겨내. 그것도 참 권력이라는 거는 참 무서워요. 아들이 고종인데 네. 아버지가 대원군이 통치를 하는데 10년째 되는 10년째 되는 해 10년보다 한 달인가 모자라. 네. 대원군의 집에 그 문에다가 못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못 나오게. 가둬요. 아들이요? 가둬. 그래서 그 대원군의 집이 운현궁이잖아. 운현궁. 네. 그 운현궁에 갇혀가지고 있다가 뭐 울분의 세월을 살다가 이제 중국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서 10년 동안 그래서 권불 10년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대원군이 엄청나게 파워를 행사를 했는데 네. 그래봤자 10년밖에 못 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도 이제 그 대원군은 우리나라 개혁 정치를 했고 네. 물론 이제 잘못한 거가 있지만은 개혁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일단 세도 정치를 물리친 사람이라 세도 정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왕의 일가 친척들이 네. 특히 이제 왕비의 친척들이 그냥 다 좌우하는 거. 그래서 풍양조 씨, 안동김 씨. 안동김 씨 이런 사람들이 뭐 그냥 외척들이 다 좌우를 했는데 대원군이 그걸 싹 다 날려버렸어. 그래서 이제 외척의 정치를 이제 외척이 간섭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그 훌륭한 일을 하긴 했는데 외척의 정치를 막았지만 며느리의 정치는 막을 수가 며느리한테 없었다는. 쫓겨나 며느리한테 쫓겨났지 명성. 예. 그 원래 그래서 외척들이 하도 김 씨, 조 씨가 날리니까 아, 그 네. 민 씨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나간 다음에 이 나라는 네. 민 씨가 말아먹은 거예요. 아, 새로운 또 그 민 씨가 말아먹은 네. 정도가 그때 그 외척 정치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아. 그래서 그 뭐 이렇게 그 부정부패도 더 심각하고 예, 어떤 예. 민 씨는 뭐 국가 예산의 7분의 1을 지가 착복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뭐 이름 우리 일일이 다 기억 못 하는데 예, 예. 그 정도로 민 씨의 외척 세도는 더 지독했다라고 아. 얘기할 수 있죠. 네, 조 씨와 조 씨와 김 씨를 물리쳤는데 물려냈는데 민 씨가 찾아왔다. 민 씨가 와서 오히려 더 아. 저기 그 저 책 겉모양이 남가몽. 멋있는 책인데 남가몽이라는 책인데 예. 그 이제 저 사람은 그 박성수 교수가 쓴 책인데 저 책의 저자가 예. 남 누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이 세종 저 고종의 거의 그 비서실장급 정도 된 아. 사람 같아요. 예. 그래갖고 바로 옆에서 네. 그 고종 시대를 기록을 한 거라 그 얘기를 가지고서 책을 썼는데 네. 저것도 한번 꼭 그 박성수 교수가 비밀의 역사지만은 그 기록으로 남겨둬야지 우리가 이제 후세 사람들이 네. 그 시대를 연구하고 교훈을 받으라고 저 책을 썼는데 나는 저 한번 그 심각하게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남가몽이. 남가몽. 예.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의 실장이가 비서의 일기장이라 그러니까 보면은 바로 옆에서 고종을 관찰하고서 쓴 글이라.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네. 부분에서 어. 탁 이렇게 딱 눈에 띄었던 게 한 살이 많은데 고종보다 한 살이 많은데 그 머리와 책략은 10살이 많은 여인이었다. 그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12살에 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1852년생이고 네. 그리고 민비는 1851년생이에요. 예. 한 살 많은데 그런데 고종이 왕이 되고서 몇 년 한 3년째 됐을 땐가 결혼을 시켜. 그래서 민비랑 결혼을 했는데 민비가 나이는 한 살밖에 안 많았지만은 훨씬 영리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고종은 조금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영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민비가 영민하다 보니까 민비가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왕이 정치를 해야지 맞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그 7년째 되는 날 민비가 이제 고종의 부인이 되고 7년째 되는 날 네. 사실은 민비가 대원군을 쫓았다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그 대원군이 쫓겨나죠. 근데 그 저 책들에 보고 이 책뿐만 아니라 네. 나이가 그 한 살밖에 안 많았지만은 실제로 영민하게는 똑똑하게는 10년이나 더 똑똑해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고종이 그냥 민비를 연연하고 살았지 평생 죽은 다음에도. 근데 민비가 명성황후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민비는 저 제국이 되기 전에 죽었어. 대한제국 전에. 대한제국이 되기 전에 예. 죽었기 때문에 민비는 살아있을 때 그 황비가 된 적이 없어요. 황후가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왕후라고 왕후. 네. 왕의 부인이지 황제의 부인이 된 적이 없는데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황비로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데 명성황후라고 원래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쭉 민비였어요. 민비.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여기 저 얘기 나오죠. 미인이가 곰보인가. 네.
양론이 있지만 곤보가 뭐예요? 곤보. 요새 곤보가 없으니까 모르지. 콤보 이렇게 얼굴을 막 그러니까 도망간 옛날에 것처럼 이렇게 옛날에 예, 천연두 못난 있을 거. 때 예. 뭐 천연두 예방주사 안 맞으면 다 저 천연두 걸려가지고 곤보되고 그러는데 네. 우리 때는 곤보들이 많았어요. 요새는 뭐 다 이제 그래요? 수술하고 그래서 없어지겠지만은 어, 그런데 못생긴 사람은 그냥 곤보라고 그러지. 네. 근데 못생겼다는 설도 있고 잘생겼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네. 저것도 또 애통한 얘기라. 바로 100년 정도밖에 안 된, 네. 백수십 년밖에 안 된 그 왕비의 얼굴도 모르는 그게 이 문명 국가냐는 문화 네. 국가냐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새 우리 최근 사람들이 명성황후 진짜 얼굴 찾기 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저런 거 많아요. 근데 지금 누구도 몰라. 누구도 모른대요.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그 명성황후는 저게 황후의 사진이 아니라 그냥 궁전의 보통 사람이라 그 궁전에 있는 보통 여인들. 가운데 있는 어. 사진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보니까 네. 맨 왼쪽, 네. 맨 왼쪽이 진짜 얼굴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네. 학자들마다 뭐 이쁘다고 쓴 사람도 있고 못생겼다고 쓴 사람도 있고 사진을 남기지 않았다는 알 말도 수가 있어요. 없으니까. 예. 사진을 남기지 않는 이유가 뭐 안전 때문에도 그렇고, 그 시큐리티 안전 네. 때문에도 안 남길 수 있고, 내가 또 대학교 때 배울 때는 못생겨서 사진 안 찍었다라고 우리 뭐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있었고, 네. 이거 뭐 알 수 없어. 우리 저까지 뭐 그냥 뭐 진짜 얼굴 찾느라고 애쓸 필요는 뭐 없을 것 같지만은 그 민비라는 한 시대의 뭐 우리나라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솔직히 되게 부정적이에요. 네. 그냥 명성황후라는 이름도 나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에요. 좀 후대에 만들어진 가공 이미지도 인물이 된 거지. 예, 그런 거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우리나라의 해요. 그 예. 발전을 위해서 일본과 싸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음.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또 그 당시 조선의 그 시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20년을 그러니까 통치를 주도했다는 거잖아요. 이 민비가.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예, 예. 이 상황에 있을 때 죽는 길로 끌어간 사람이에요. 죽는 길로 끌어간 사람 중에 하나야. 네. 원자를 낳는데 8년이 원자라는 거가 이제 그 왕이 될 후계자 그런 예. 뜻으로 8년 걸렸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옛날만 하더라도 애를 잘 낳아야지 왕비가 훌륭한 왕비가 되잖아요. 아들을.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좀 잘못했다 했는데 1874년에 순종을 낳고 그것이 마지막 아들. 그래서 외아들이라. 네. 근데 뭐 순종도 그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을 위해서 기여를 한 사람은 아니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방금 딱 드는 생각이 제가 예전에 역사 만화 같은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어릴 때 저 원자를 낳는데 뭐 대원군이 뭐 약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타서 뭐 이렇게 애를 못 낳게 했다? 그러니까 그런 약 같은 걸로 그런 얘기도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좀. 예. 이제 하여간 민비의 문제는 네. 민비가 있고 엄상궁이라는 여자가 또 있어. 근데 대원군이 네. 민비의 아들을 좋아하지 않고 엄상군의 아들을 좋아한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왕이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경쟁이 붙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일어난 여자들끼리의 갈등 갈등도 뭐 이런 있고. 것들. 그게 이제 막 영화화되고 소설화되고 막 그러죠. 또 풍악을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뭐 있네요. 음악을 좋아했는지 뭘 좋아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뭐 민비는 풍악을 좋아했다. 그 남가몽이라는 책에 주로 기록이 돼 있대요. 그 풍악을 네. 좋아했다는 게. 그래가지고 뭐 매일 그 고종의 출근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그때 얘기해 주시기로는 아주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점심 무렵. 점심 무렵. 점심 무렵에 네. 저 일과가 시작돼. 그래가지고 이제 밤까지 일을 하고 그다음에 밤 새벽 2, 3시까지 네. 이제 음악도 즐기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또 자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날 12시
10시쯤 이제 일을 시작하고 아, 그러니까 이게 네. 그렇게 살아서 되는 거냐 이거야.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는 거가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아, 음. 그러니까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래서 응. 그때 제가 듣고서 야행성이었네요. 이렇게 응.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 예, 예. 남가몽의 저자가 비서인데 아, 자기 네. 출근 시간이 그냥 매일 정오 무렵이었다는 거야. 대궐에 그때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네. 그러면은 왕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고 이러는 거가 나오죠, 그죠? 음,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신 어, 대원군의 이제 개혁 정치에 어.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가 대원군의 개혁 나오는데요. 정치가 예. 참 그 역사라는 게 그 운명인데 대원군이 군사력을 늘렸잖아요. 네. 군사력을 늘리는 바람에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싸운 거야. 그래도 그 늘려놓은 늘려놓은 군사력이 군사력으로 있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모두 갖고 있고 훈련도 네. 받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미국이 쉽게 못 이기고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쇄국 정책은 옳은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음, 대원군이 관두고 나서 예. 몇 년 안 됐을 때 일본 왔을 때는 한 척에 깨진 거야 우리나라가. 일본군 한 척에 그냥 꼼짝을 못하고 나라를 열어버렸는데 네. 미국하고 프랑스가 덤볐을 때는 싸웠고 그 싸운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대원군이 군사력을 늘어났던 지켜놔서. 결과였다라는. 예. 대원군이 그 군사력을 늘렸고 그리고 이제 그 세제 개혁을 하고 우리가 그때 그 삼정의 문란이라고 몇 주 전에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전종, 군정, 환곡 해가지고 네. 뭐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지 나라 세금 제도가. 근데 그것도 이제 제도를 해놓고 그리고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일 큰 실책은 그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경복궁이 불에 탄지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이놈을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경복궁이 그게 이제 진짜 궁전이라 그 옆에 있는 거는 그냥 별궁들이에요. 네. 덕수궁, 뭐 창경궁 이게 다 창덕궁 이건 별궁이거든. 경복궁이 진짜 궁전이라. 네. 근데 그게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거를 몇백 년을 그냥 놔뒀다가 음, 대원군 때 다시 고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하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쓴 거라. 그래서 그거가 잘못됐고 그래서 복원하는데. 국민들이 막 그 예. 원성이 잦았고 네. 그리고 일본은 1853년에 문 열잖아요. 네. 그 페리 제독한테. 근데 우리나라는 몇십 년을 더 버티는 거라. 어, 몇 번 이제 어. 프랑스도 깨고 그렇지. 미국도 깨고 미국도 하니까. 막 깨고 그러면서 몇십 년을 버텼는데 네. 그게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가져갈 만한 힘의 격차를 창출해내는. 네. 뭐 옛날에 조선이나 외나라나 힘이 뭐 그렇게 그 이순신 장군이 이기잖아요. 일본 해군을. 그 정도인데 몇백 년 후에 보니까 일본이 훨씬 한국보다 센 나라가 됐다는 조선보다 센 나라가 되었었다는 네. 그 얘기죠. 전 이제 음. 보면서 음. 좀 생각이 든 게 음. 만동묘를 파기했더라고요, 보니까. 만동묘 그거는 이제 대원군이. 중국에 대해서 네. 만동묘라는 게 우리 몇 주 전에 했을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냥 그 정조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의 죽은 황제한테 우리나라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네. 중국은 청나라로 바뀌었는데 청은 이거는 안 된다고 그러고 얘네들은 야만족이니까 네. 우리는 명나라를 숭상해야 된다 하면서 명나라의 황제들을 제사를 지내주는 거라. 그 제사 지내주는 그 묘가 만동묘예요. 네. 만동묘인데 그거를 이제 그거는 완전히 정말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명나라는 없어지고 청나라가 이 시대의 그 강대국인데 그런데 아직도 명나라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던 그 잘못된 거를 이제 대원군이 와서 그런 거 다 없애버리라 해서 만동묘가 다 없어지고 만동묘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그 권력이 시골에 있는 서당들 서당까지 다 없애버리는 네. 거예요. 서원들. 그래서 그 만동묘 파괴하고 서원도 철폐하고 그래서 지방 호족들, 지방 귀족들 그리고 또 뭐 이제 외척들 이거 네. 전부 다 약화시켰군요. 약화시켰는데 예. 근데 그리고 양반들한테 처음으로 세금을 내라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양반들이 대원군 때까지는 양반들은 세금에서 면제가 되는 거라. 네. 그런데 대원군 때는 양반들도 세금을 내는 거로. 그래서 그 아주 이 파격적인 그러네요. 그런 예. 개혁 정책을 한 것이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그 쇄국은 잘못된 정책이었고 그리고 또 뭐 왕권의 경복궁 권위를 증건. 강화하는 건 좋은데 경복궁 네. 짓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썼고 그 경복궁의 그 정문이 무슨 문이에요? 정문이 무슨 문일까요? 그게 광화문이지.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 우리가 다 다니면서도 예. 그 앞을 매일 지나다니면서도 뭐 어. 그냥 다 따로 노는 거야. 경복궁의 그러네요. 정문이 광화문이에요. 예. 어. 그거 잘 모르고 있었네, 그죠? 네. 아니, 약간 따로따로라고 그 생각을 광화문 따로 하니까. 알고 뭐 예. 광화문이 경복궁의 정문이에요. 경복궁의 정문. 음. 네. 또 그런 사실을 알면서. 그 이제 대원군이 예. 이 신미양요, 병인양요. 예. 신미양요는 미국하고 싸운 거고 네네. 병인년에 프랑스랑 싸운 거가 병인양요. 양은 서양이라는 소리야. 요는 이제 뭐라고 하면 그 트러블. 영어로 하면 트러블이 요예요, 한문으로. 네. 그러니까 서양 놈들이 와갖고 병인년에 서양 놈들이 트러블을 일으켰다. 그래서 병인양요. 예. 그리고 신미양요는 신미년에 1871년이 신미년인데 네. 근데 그 외우는 건 그냥 그 미자가 들었으니까 미국이 한 거다 그러고 그 외우는데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네네. 그게 말은 안 되는 소리지만은 예. 그리고 또 미자도 그런 미자는 아니고 미국 할 때 미자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신미양요 1871 병인양요 1866 해가지고 프랑스가 왔는데 조선군이 쫓아버린 거야. 뭐 네. 쫓아버린 건 아니고 조선군이 훨씬 더 많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던 것을 못 이뤘으니까 프랑스가 원하던 걸 못 이루고 가버렸단 말이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대원군이 되게 우쭐한 거예요. 네. 야, 우리가 이게 되네 하고서. 그래갖고 전국의 척합이라고 비석을 200개를 세운 거야. 네. 뭐 그 비석이 조그만 것도 아니고 꽤 커요. 어. 거기에다 똑같이 문장을 써가지고 네. 그 문장이 뭐냐면은 그 양이 침범, 그러니까 서양의 오랑캐들이 침범을 했는데 비전칙화 싸움하지 않은 것은 즉 화해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주화 매국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가 출몰했는데 싸우지 않고 화해를 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라는 비석을 전국에 세우는 거예요. 200개를. 그러니까 이제 교통의 요지에 네. 그래가지고 일본은 막 오픈해가지고 막 서양 공업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20몇 년 일본보다 23년 더 가는 거예요, 딱. 근데 그 23년이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놓은 거라. 네. 우리가 그 그래서- 병인양요는 지난 시간에 프랑스 예. 얘기하면서 이제 많이 했는데 신미양요를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한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예. 때문에 요거는 조금 좀 길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미양요는 이제 이 맛만 보고 그 다 자세한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네. 신미양요를 이끌어낸 사건이 제너럴 쇼먼호 사건이라는 사건이에요. 예. 제너럴 쇼먼이라는 그 제너럴 쇼먼이니까 쇼먼 장군호라는 뜻이지. 네. 쇼먼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장군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탱크도 제너럴 쇼먼이라는 탱크도 있고 네. 그 탱크 정도로 이름도. 2차 대전 때 예. 미국 탱크 중에서 아주 날린 탱크 이름이 제너럴 쇼먼이야. 네. 그 제너럴 쇼먼 호 이런 배 이름도 있고 그런 알아주는 그 장군의 이름을 딴 배가 이제 평양에서 이 불타버리는 사건이 나는데 네. 그 사건서부터 이 병인 신미양요까지 그게 한 5년 걸려요. 그러니까 병인양요 나는 그해 네. 제너럴 쇼먼호 사건도 같이 터져요.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그 미국을 대했고 그리고 또 미국은 한국을 그때 어떻게 봤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양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양선. 네. 모양이 다르게 생긴 배들. 그런 배들이 조선에 출몰할 때 조선 사람들 보고 놀라는 거야. 뭐 배가 저렇게 큰 놈이 다 있나? 그 쟤는 어떻게 다니지? 그러니까 그 뭐 돛도 크고 진규도 달리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노젓는 배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도시 있어봤자 한두 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규모가 상대가 안 되는 그 서양 배를 보고 네. 되게 근심 걱정을 했죠. 저놈들은 다 서양 귀신들인데
아주 그 힘들은 세고 옛날에 그 자명종 시계를 귀신처럼 봤으니까 따르릉 걸린다고 막 무서워하고 그랬으니까. 소리가 막 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참 그래서 그리고 일본도 음. 그렇게 저희가 계속 쭉 해왔지만 일본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쿠로후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두려워했었잖아요. 검은 배. 예. 흑선해가지고 그 예. 쿠로훈에 예. 흑선을 보고서 일본 사람도 쩔쩔맸고 예. 사무라이들이 보고 놀래고 예. 그래서 그 페리 제독을 완전히 괴물처럼 묘사하고 그렇죠. 예. 거기에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하도 그 페리 제독을 일본 사람들이 괴물 취급을 하니까 예. 그 사람들 마음을 달래느라고 일본 사무라이 일본 사람들 데려다가 음악회를 열었는데 네. 그 음악회에서 이제 많이 연주해 듣던 그 음악들이 전부 다 찬송가들이야. 찬송가 사무라이들을 데려고 그 와서 사람들 마음을 좀 녹여주느라고. 아, 그러니까 찬송가 네. 뭐 주달린 십자가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어, 그런 것들을 듣고서 사무라이들이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실제. 오, 그래서 그런 그런 얘기가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있어.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일본은 어쨌든 일본은 결국엔 열어가지고 열었는데, 예, 그때 일본이 열게 된 거는 그래도 그때 그 사무라이들이 네, 저거를 빨리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음.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신미양요, 병인양요에 이기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헛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아편 전쟁으로 그치. 그 아편 또 전- 방어를 더 강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편 전쟁은 예. 우리가 그 아편 전쟁의 역사적 성격은 동양 국제 정치가 무너진 거예요. 동양식 국제 정치가 무너지고 네. 세계가 서양식 국제 정치 질서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는 그 사건이 아편 전쟁인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빨리 못 알아들인 거야. 이제 중국의 시대는 갔고 우리가 중국에 조공 안 해도 되고 나라들은 다 독립국이다 말이지. 그리고 서양하고는 장사하면 된다. 뭐 이런 걸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네. 그래서 그 아편 전쟁 때문에 청나라가 무너진 것을 알면서 엄청나게 근심스러워했던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늦게 알았지만은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 프랑스 군함들, 미국 군함들 와가지고 뭐 이렇게 약한 상대니까 뭐 장사하자고 그랬다가 장사 싫다 그러면 뭐 포 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좀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 그 당시에 그 서양의 행동을 약탈 제국주의 깡패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 뭐 그저 강화도에 가면은 외귀장각이라는 게 있어요. 귀장각이라는 게 그 왕실의 문서고 아니겠어요. 그 왕의 도서실이라 예. 왕궁의 도서실인데 그 프랑스 사람이 그거 다 훔쳐가고 훔쳐갔다가 뭐 그냥 뺏어간 거지. 그래서 그거 돌려받았잖아요 얼마 전에. 예, 외귀장각 도서 해가지고 프랑스가 한 100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돌려받았고. 근데 지금 그 100년 지난 다음에 그런 역사들이 나오는데 그 조금 있다 보면은 그 신미양요 때 미군이 큰 그 우리나라 장군 깃발 하나 이제 뺏어가요. 네네. 그 장수할 때 그 수라고 쓴 거야. 그 깃발을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쭉 가지고 있다가 우리한테 빌려줬어요. 돌려준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나라로 갖고 왔어. 돌려준 건 아니고 그냥 빌려준 뭐 거야. 빌려준 니네가 보관하라고서 소유권은 미국 건데 원래는 우리 거였는데 미국이 네. 갖고 왔다가 우리가 그거 우리 거니까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줬는데 빌려준 거야. 영원히 이제 네 거야라고 준 게 아니고. 네, 또 그런 일이 뭐 하여간 그 있군요. 역사가 그러니까 예. 그때 역사가 지금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편 전쟁의 그런 이 결과로 조선은 더 세국 이렇게 들어왔던 거네요. 그 아편 전쟁 해가지고 예. 그 중국이 무너지고 네. 중국이 이제 반식민지가 됐어요. 반식민지라는 거는 완전한 식민지가 아니라 절반의 식민지라는 소리인데 예. 왜 중국이 절반의 식민지가 되느냐 넓어서 좁은 나라면 완식민지가 되는데 예. 너무 크다 너무 보니까 커서. 그 바닷가 쪽이 다 식민지 상하이 뭐 이런 네. 데가 보면은 서양 건물들 아직 많거든. 네. 그게 이제 반식민지가 됐을 텐데 그걸 보고 조선이 근심을 했죠. 응? 근심을 했지만은 이제 우리 방식은 저것들하고는 이제 거래를 안 하는 방식으로 나간 네.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셔먼호를 격침한 후로 세운 어, 예. 그 기념비인 신미양요가 거죠. 병인양요가 나기 바로 얼마 전에 네. 그 미국의 배가 그것도 뭐 미국의 배라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그 평양에서 그걸 태워버린 사람들은 이게 미국 배인지 어느 나라 배인지 모르고 태운 거예요. 네. 영국 배라고 일단 알았지. 영국 배. 아, 근데 이제 그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네. 이제 쭉 올라가가지고 평양 있는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장사하자고 떠들었는데 이제 그게 배가 이제 좀 커가지고 강에 다니긴 나쁘잖아요. 좌초가 된 거야, 좌초. 그러니까 이제 땅에 단 거야, 배가. 네. 강바닥 밑에. 그때 그 우리가 그 활로 불화살 쏘고 뭐 불 던지고 그래가지고 배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네. 그 사건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같은 해에 그 병인 양요가 있었고 저 평양에서는 지금 북한에서는 그거를 대단한 사건으로 치고 우리가 또 미국하고 그렇게 이어지는 첫 번째 거군요. 만났을 때 이겼다고 네. 그러놓고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가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 사람이 김일성의 할아버지인가 그래 아버지인가 뭐 김형직이라는 사람이 그 북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미국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예. 김정은의 할아버지들이 그 미국을 쫓아낸 그래갖고 큰 공적비에 세워놓고 뭐 북한에서는 대대적으로 네. 반미를 이제 반미 정신을 주입시키는 그런 그 계기로 활용을 하는 것이 이제 대동강의 제너럴 셔먼호 격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 평양에서의 군민을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북한 사람들을 네네. 반미로 통솔했던 게 단합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게 김일성의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또 있군요. 저것도 이제 그러니까 엉터리 역사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정사에 의하면은 네. 박규수라는 그 평양 감사 뭐 네. 평안도 도지사쯤 되겠죠. 그 사람이 한 거로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화공으로 화공이라는 건 활에다 불 붙여가지고 쏘는 거 있죠. 네. 그거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선원을 몰살했다. 그러니까 몰살이라는 건 다 죽었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죠. 물에 몰살.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난 그것도 그 역사도 읽어보면은 좀 애매하긴 애매해. 그 배 타고 세계를 도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었다 강에? 그러니까 과연 몰살일까는 저 몰살일까 때문에 물어보는 신미양요가 거죠.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내놓으라고 자꾸 와서 미국이 조르는 거라. 네, 그거를 그렇게 된 보면은 거군요, 또. 난 저 몰살인 거랑 뭔가 맥락이 앞뒤가 안 맞는 그렇죠. 거네요. 예. 몰살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내놓으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계속 한국 조선 정부하고 컨택을 하는데 네. 저 때의 얘기를 읽어보면서 느끼는 거가 미국 사람들이 전쟁하는 이유 우리 사람을 죽이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영국이 아편 전쟁할 때 진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영국이 밝힌 우리 깃발이 모욕당했다요. 영국의 깃발을 중국이 모욕했기 때문에 네. 전쟁을 한다가 걔네들이 전쟁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신미양요 한 거는 우리 사람 살려내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내놓으라 이거라. 네. 지금도 미국의 그 행동은 그대로예요. 한두 사람이 어디에 요번에 그 지금 후티 반군을 미국에 박살내고 있잖아요. 3명 죽었다고. 네. 그런 그 비슷한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미양요의 직접적 원인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죽은 사람들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내놓으라는 것이 이제 이 신미양요의 아주 그 가까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저 그제 그림 그린 거지. 네. 평양에 있는 포졸들이 그 미국 배를 불태우는 거. 근데 저게 이제 다 상상으로 남아 있다는 게 참 답답해, 그죠? 실제 그 장면은 아니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 그래도 미국 그 배 보면 미국 깃발이 달려 있잖아. 예. 미국 깃발이 저 보이죠, 저거 성조기. 뭐 지금 모양은 아니지만은. 근데 저걸 이제 지금 기록한 그 당시의 사람이 슈펠트라는 지금 사람인 거잖아요. 그 슈펠트라는 사람이 예. 이 신미양, 그러니까 저 이 뭐냐 저 그
저 사건, 네. 그러니까 심의양. 제네럴 쇼모노 사건을 네, 네. 탐문하러 조사하러 온 사람이라 네. 슈펠트가 이제 결국 조선을 개국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1882년에 네. 한국하고 미국이 이제 나라를 서로 이제 조약을 맺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첫 번째 조약을 맺은 서양 국가는 어느 나라? 미국.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조선을 개국시킨 첫 번째 서양 국가예요. 왜 첫 번째 서양 국가라고 얘기하면은 일본이 먼저 개국을 시켰으니까. 일본은 1876년 운양호 사건으로. 네. 그리고 미국은 1882년. 근데 그때까지 슈펠트 이 사람이 계속 역할을 하고 근데 저 사람이 초대 대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한국과 미국의 수교를 했지만은 네. 그 역할을 자기가 다 했는데 그 초대 대사는 뭐 슈펠트는 아니지. 슈펠트는 이 해군 장성이라 네. 미군. 그래서 하여간 뭐 그 당시 그러니까 슈펠트도 우리 그게 이름은 지금 들어봤죠. 이름은 들어본 이름이지. 저게 지금 그러니까 셔머노가 그렇게 타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왔다가 지금 심의양요로 이어진 거군요. 그러니까 예. 제나럴 쇼모나가 불탄 거를 미국이 당장 한 게 아니라 그때만 네, 네. 하더라도 정보 전달 속도가 늦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있다가 알았어요. 예. 한참 있다가 알았는데 저 배는 소속은 미국 배인데 저 선장이 미국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탄 사람이 뭐 영국 신부도 있고 말레이시아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예. 세계 각국 사람이 다 탄 거라 저 배에.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이 탔는데 네. 국적이 미국 국적으로 돼 있는 배예요. 그래서 저기에 그 미국 깃발을 달았는지도 그때 잘 모르겠고 근데 저거는 그러니까 100% 이렇게 고증이 된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고 네. 하여간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부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고 미국이 결론을 내렸어요. 저 사건은 조선 정부가 네.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선 정부의 민중들이- 허락을 받지 않은 민중들이 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봐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미국은 결론을 내린 거죠. 예. 그래서 저 사건이 난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네. 그리고 이렇게 그래도 장사하려고 갔던 배를 저렇게 무참히 다 태워버렸으니까 벌도 주고 네. 그래서 미국 함대가 오는 거예요. 미국 함대가. 근데 이제 네. 지금 뭐 100몇십 년 전 얘기니까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데 네. 왜 누가 먼저 쐈을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학자들은 뭐 미국이 잘못한 거다. 네. 그놈들이 또 포악하게 해가지고 우리 평양에 있던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미국 사람들 미국 자료 이렇게 읽어보면은 장사하러 가자고 그랬는데 다 불태워서 죽일 것까지 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다르네요. 그럼. 그러니까 장사하러 가자고 예. 그랬는데 그걸 다 불태워 죽이면 어떡하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식의 차이지 인식의 차이. 네. 그래서 그 신미양요 때 미국 책을 보면은 그 호랑이 부대 대원들이라고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호랑이 부대 대원들인데 그 미국 책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네. 그 신미양요 때 막았던 한국 병사 조선 병사들은 전부 호랑이를 때려잡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게 싸움을 잘하는 병사로 그러니까 타이거 부대야 그게. 네. 미국의 그런 기록이에요. 미국의 기록에는. 오, 그런데 예. 우리나라에서 우리 옛날에 배우고 그 맞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은 저게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닌 거는 군인의 상대가 아니니까 포수가 상대해야 돼. 그렇게 짐승이니까. 예. 그래서 짐승 잡는 사람들을 가져다가 미군하고 싸움을 시켰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들은 아니라서. 호랑이를 잡는 포수들이었다라는. 네. 근데 그거를 그 영어로는 타이거 부대라고 나와. 타이거.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아주 우리가 네. 요것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요거만 읽으면 다야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책 보면 조금 다르고 저 책 보면 조금 더 다르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우리나라 조선 망할 때에 네. 관한 책들을 그냥 내가 흥미 있게 사서 읽는 편인데 그게 그 큰 책장 하나 까뜩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 망할 때 그러니까, 것만 이게 해서 뭐 그 책장 우리가 보통 뭐 60cm짜리 7단짜리 네. 내가 그거 하나가 까뜩이더라고 보니까 조선 망하는 얘기만.
얘기가 근데 책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보면은.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어. 설명해 주셨던 그 책인 거죠? 저기 이제 약탈 김용구 제국주의와 교수라고 한반도. 우리나라 외교사에서는 뭐 제1인자라고 볼 수 있는 분인데 아, 서울대학교 네, 교수를 네. 쭉 했고 외교사 전공하시는 교수인데 네. 저분의 저 책을 보면은 약탈 제국주의와 한반도 해가지고 약간 서양 사람들을 아주 격하게 나쁜 놈들로 묘사를 한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 그래서 내가 그 보면서 그래서 내가 그 서양 책도 보면서 네. 그 미국 책을 보니까 우리가 장사하라고 간 건데 근데 다 음. 죽였다라는 식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저놈들은 장사할 생각이 있는 놈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악당들이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음. 묘사를 해놨더라고. 맨 처음부터 이렇게 어. 침략하러 온 그래서 거였다. 제너럴 쇼먼호를 해적선이라고 아. 저 보세요. 네. 내가 그래서 일부러 저거 했는데 일부 서론 해갖고 2부의 제2장 해적선 제너럴 쇼먼호의 난입. 네. 그 해적선이면은 해적선은 깃발 달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렇죠. 해적에다가 태극기 달고 다니겠어? 그렇죠. 그렇지 않죠. 일본기 달겠어? 예. 그래서 난 저기에서 해적선이다. 그래서 내가 저걸 보고서 정말 해적선인가 상선이 아니라 음. 완전히 얘기가 다르잖아요. 상선일 경우에. 네. 응? 왜구는 해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왜구가 침략했을 때 일본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음. 정부의 컨트롤 바깥에 있는 놈들이니까. 네. 그 저게 해적선이면은 미국의 책임이 아닌 거가 되지. 음.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은 어. 저 해적이 말이면 어떻게 보면은 또 제국주의, 약탈 제국주의가 아닌 게 되지 않는 그렇지. 아닌 게 되는 거 해적이 아닌가요? 왔는데 해적이면은 정보 책임이 응. 없는 거면. 그러니까 이제 약탈 제국주의 대리인이 승선한 쇼머노는 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썼어요. 네. 그래갖고 대리인이 승선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예. 무슨 근거가 다 있겠지 학자니까. 아,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그 감정이 격해서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책 자체가요. 아, 저 책 읽어보면은 예. 그 용어가 깡패, 신부 뭐 이런 식으로 막 신부 콤마 깡패 콤마 이렇게 막 나와. 그때 깡패는 어떤 놈들이 깡패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데피니션 없이 그냥 조금 내 느낌에 그 이제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그 노작들인데 네. 뭐 영국 사람 호게드라는 사람 그럼 뭐 이렇게 누가 프레스톤이라는 미국 사람 선주 음. 그래서 선주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셔먼어는 미국배로 등록돼 있다. 네. 선장은 덴마크 사람, 아. 중국인 중국인도 리바항, 타고 있었고. 뭐 짜오반양 등이 네. 타고 있었다. 이 밖에도 24명의 종복이 타고 있었다. 태국인 뭐 광동에서 품팔이하는 뱃사람들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이 탔는데 이게 상선이냐 해적선이냐 군함이냐 어떤 때 보면 군함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대포가 양쪽에 있었어 2개.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소총을 갖고 있었다고. 그런데 콜럼버스가 갈 때도 총은 다 들고 갔거든요. 네. 근데 콜럼버스가 타고 간 배가 군함은 아니잖아, 그죠? 그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 역사는. 그리고 미국 정부는 선박에 생존자를 구출한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 찾아내겠다고 네. 이제 함대가 와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신미양요. 조그만 작은 전쟁이죠. 미국 역사책에 보면 A Little War with Korea 이렇게 돼 있어. 한국과의 작은 전쟁. 작은 전쟁. 네, 그래서 이거 맨 밑에 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이른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 부르지만 실은 미국의 한 상선이 저지른 노략질이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저게 있네요. 내가 저거를 왜 인용을 또 했냐면은 예, 분명히 해적선이라고 앞에 썼는데 네, 그 장의 제목이 네, 근데 미국의 한 상선이 저지른 노략질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제법 공부할 때 아주 애매한 사건 하나 내가 그냥 재미있는 예를 들어줄게요. 네, 미국 여객선이야. 미국 여객선이 브라질 해역에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 배 속에서 네, 독일 사람이 영국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그 네. 배의 국제법적인 그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났는데 이건 누가 관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배가 미국 브라질 배가- 해역에서 네, 이제 그 배 속에서 그 여객선인데 총격전이 났는데 네. 독일 사람이 영국 사람을 쏴 죽였다. 그럼 영국 관할이야, 독일 관할이야, 브라질 관할이야, 미국 미국 관할이요. 관할이야. 이렇게 되네요. 이게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럼 국제법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국제법은 나도 모르겠어. 아, 그래요? 우리 대학교 때 교수가 그렇게 네. 국제법 애매하다고 그럼- 예를 들어주면서 네, 진짜 애매할 것 같은데요. 그런 근데 상황이면. 어느 책에서도 읽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게 너무 많은 거라. 네. 그래서 그 공부를 아무리 해도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럴 셔머노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미국의 한 상선이 상선이 저지른 저지른 노략질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 상선이면은 그 챕터 제목은 그 이제 해적선이었는데. 해적선이라고 그랬는데 상선하고 예. 해적선은 확실히 다르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제 제너럴 셔머노 사건 났을 때 예. 그때 미국의 외무장관이 미국 역사에 이름을 날리는 외무장관이에요. 윌리엄 수오드라고 읽어. 네. 발음은 SEWAR인데 수오드. 네. 윌리엄 수오드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참 미국의 역사에 알아주는 국무장관이에요. 미국을 정말 강대국으로 만든 네. 그런 국무장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까 민비의 얼굴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 얼굴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네. 그 옆에 있는 건 분명히 특징적으로. 사진이고, 저거는 예, 장관할 때 찍은 사진이고, 네. 저 옆에 있는 건 아주 젊을 때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네. 근데 우리도 저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었을 텐데 저렇게. 근데 확실히 근데 왜 우리 저런 그림들은 다 이상해? 그죠? 서양화랑 그 뭔가 동양의 그런 이게 그림이랑 느낌이 근데 동양 전혀 사람들도 다르잖아요, 사람을 사실. 얼굴을 그릴 때는 네. 실물 그대로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왜 못 그려, 그죠? 그쵸, 약간 평평한 느낌이잖아요.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 입체적이지 붓으로 그냥 못해. 막 그린 거야. 그러니까. 네. 근데 저거는 서양 굉장히 그림은 사실적이죠.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뭐 그 문화의 차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확한 기록을 못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굴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고종만 우리가 확실하게 얼굴을 알아요. 사진이 대원군도 있고 확실하게. 하니까. 대원군도 아까 사진이 있거든. 예. 대원군 고종을 얼굴 보면 아는데 예. 민비도 모르고 뭐 그 위에는 다 모르고죠. 다 모르지. 그래서 이제 그림 같은 거 하나를 봐도 이게 얼마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뭐가 있는지를 또 그러니까 볼 이제 수가 그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현실주의, 리얼리즘, 예. 경험주의 거기서 이제 서양이 앞선 거예요. 서양은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를 하잖아, 그죠? 거죠. 예. 사진 저 그림은 거의 사진 수준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저 사람 때 이제 미국이 1860 이게 60년대 그 링컨 대통령이 있을 때의 미국 국무장관이라 그리고 이제 남북 전쟁 막 할 무렵이고 네. 그래서 그때 미국이 이제 힘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네. 이제 그러니까 세계로 뻗어나갈 그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다시 통일된 나라가 된 거야. 네. 남북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서 그래서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다음에는 이즈라고 써.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는 복수를 쓰잖아요. 네. 연합된 국가는 했을 때 이즈가 나와. 아가 아니라. 그 왜 하나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외교 문서에도 아주 그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미국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때 그 미국을 하나로 만든 그 외무 장관이에요. 네. 그때 그 사람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도 일으키고 또 네. 한국에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이제 상업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나라라.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은 전쟁을 그렇게 잘하지만은 네. 원래 미국은 장사하는 나라예요. 장사하는. 네. 장사꾼의 나라야. 지금도 뭐 그런 속성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가면 다 딜러라고 그래. 딜러. 미국에서 자동차 파는 사람을 딜러라고 딜러. 그래요. 네. 거기 다 싸게 해줘.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싸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싸게 해주는 거 없잖아요. 다 정가가 있어가지고 미국은 뭐 그 딜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딜러야. 장사꾼의 나라죠. 네.
네, 그 바로 수호드 장관도 네. 이제 그 장사꾼의 나라를 건립한 미국의 국무장관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저 사람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하고 이제 그 그 신미양요 그 무렵에 미국 장관이었다는 거. 내가 이제 그 저배를 해적선이라고 해야 되느냐라는 그 거기에 하나의 의문이 네. 저게 이제 아주 무지하게 사실적인 그림 아니에요. 네. 남북 전쟁할 때 그 전쟁 거의 끝날 무렵에 링컨 대통령이고 네. 그 옆에 앉은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이 제너럴 그랜트야. 그랜트가 네. 이제 북군 총사령관인데 아, 네. 그 바로 대통령 옆이 네. 저 사람은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돼요. 아, 네. 또 어. 뒤 자료에도 예, 있었던 거 그러니까 링컨 같습니다. 대통령이 예. 죽고 네. 존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존슨 다음에 그랜트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대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거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제너럴 테컴슈의 쇼먼이라는 사람인데 네. 저 사람이야말로 그 북군이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군 도시가 아틀란타라는 도시인데 네. 아틀란타를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아. 남군에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말살해버린 사람이라 네. 그래서 그 도시가 다 불타고 있을 때 그 말 타고 지나가면서 전쟁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아주 그 유명한 말을 남긴 거지. 아, 불타고 있는 불타고 걸 있는 그 보면서요? 도시를 지나가면서 예. 아 이건 전쟁은 정말 지옥이구만 이런 말을 한 사람인데 그 제너럴 쇼먼의 이름을 빌린 배가 네. 해적선일까라는 그 의문은 있어요. 저 근데 사람은 보통은 예. 그 무렵에 정말 예. 미국에서 알아주는 정말 그 용맹한 장군으로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순신 계백장군 이런 사람인데 해적선에다가 그 저쪽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이제 미국 해군 북군의 해군 대장 포터. 링컨 대통령 옆에 링컨 대통령 옆에. 그 이쪽은 해군이고 둘은 육군인데 네. 한 사람이 나중에 그 미국 대통령이 된 그랜트고 이 제너럴 쇼먼 저 사람이 네. 제너럴 쇼먼이라 바로 네. 쇼먼 대장 쇼먼 네. 장군. 그 배의 이 근데 그 실제 배의 이름인데 예. 그 이름을 딴 건데 저게 상선이라면 몰라도 해적선에 쇼먼이라는 이름 붙였다는 게 조금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 이 링컨 대통령 옆에 있는 지금 그랜트 대통령이 이후에 예, 조선에 대한 침략을 결정한 거죠. 예. 역시 그 대장 출신이 아. 그러니까 미국이란 이거 북군의 총사령관이니까 네, 네. 남군 총사령관은 참고로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로버트 E. 리라고 해가지고 네. 미국 역사상 가장 공부를 잘한 육군사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예. 전체 1등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네. 사람이 로버트 E. 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군 사령관, 북군 사령관은 그랜트. 네. 미국 육군사관학교 뭐 물론 이제 매년 1등에 나오잖아요. 근데 전체 1등을 그 로버트 E. 리라고 쳐. 근데 자기 동기에서는 1등인데 전체 2등이 누군지 아세요? 메가더. 아. 재밌죠? 네, 재밌네요. 또 메가더 그러니까 장군이 그렇게 메가더가 또- 그렇게 또 공부를 잘하는 네. 사람이 천재. 메가더. 그래서 지금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지. 왜 모를까요? 그 뭐 100년 전에 1등한 사람하고 그건 모르지만 그 네. 정도로 그러니까 탁월한 학생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칭송을 받는 거예요. 아, 그 그래서 정도 내가 그 수준이었다. 읽은 그 뭐 그냥 재미있는 미국 역사지. 네, 네. 아주 심각한 미국 역사가 아니라 미국 역사 전체에서 육사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남군 사령관 리 장군이고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메가더 메가더 장군으로 장군이고. 친다라고 이렇게 어. 그런 걸 읽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랜트 장군이 네. 그 북군 총사령관 네. 했던 17대 미국 18대 대통령이지. 네. 링컨이 16대, 암살당하고 존슨이 17대. 네. 그리고 그네 18대 대통령이 그 그란트인데 율리시즈 그란트예요. 아, 네. 그 사람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참 그 역사를 이렇게 엮어서 읽으면은 네. 바로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그런- 때리러 온 예.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됐네요, 지금. 그러니까 예. 조선과 미국의 관계는 처음에는 서로 때리고 치고 하는 관계예요. 그죠? 우리가 먼저 때렸지. 예. 먼저 이겼지. 그러니까
그 전에 셔먼을 다 태워버렸으니까. 지금 한미동맹이라는 게 또 무색하게 이 그렇죠. 땅에서 어. 또 저런 역사가 그런 있었었네요. 한국과 미국의 첫 번째 만남은 치고받는 거였어요. 예. 어. 아, 그럼 근데 이제 그때 예. 그 사람들이 이미 세계를 보고서 이제 조선을 가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 문 열면은 돈 별로 벌 거가 없어라고 알아요. 왜 가난하니까. 네,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괜찮은 나라야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네, 이거 가만 놔두면은 러시아가 아. 가져가게 되면 큰일 나.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야 돼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벌써 그때 세계 지도를 펴놓고 네, 그 세계 정치를 그 사람들이 따져보는 거지. 음. 이거를 러시아가 가져가게 놔두면 안 되겠다. 네, 러시아는 그 북극곰이고 나쁜 놈이거든. 그 당시에도 인식이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그 미국의 신미양요를 결정하는데 그 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러시아의 어떤 그런 남하를 견제하려는 그런 게 지금도 사실 지금도 약간 마찬가지. 유효한 예, 그래서 관점인 그 거죠. 영국이 러시아를 막으려고 예, 그 뭐 수십 년 수백 년 싸웠는데 그거를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도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영국이 음, 뭐 가서 싸운 거지. 지금 미국이 가서 싸운 것도 크게 보면 러시아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는 건데 그 러시아가 결국 나오진 못했지. 그리고 그 그레이트 게임 중에 일본이 또 들어가는 것이 그 서양에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싸우기 힘드니까 일본이 대신 싸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을 강화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그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할 때 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네, 당선되기 직전에 책이 나왔는데 트럼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책에 보면은 중국을 컨테인해야 돼. 중국을 봉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과 인도를 길러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는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친해지면 안 되게. 네. 그 얘기가 지금 얘기가 아니라 100년 전에도 있던 얘기라. 그게 계속 유효한 거네요. 그러니까 지정학은 안 변하니까. 예, 지정학은 안 변하니까. 네, 근데 친구는 계속 변하는 거죠. 네. 일본이 미국의 친구가 됐다가 적이 됐다가 또 독일이 미국의 적이었다가 지금 또 몇십 년 동맹이었다가 최근에 또 뭐 독일 너 우리 친구 맞아? 뭐 미국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저것도 예. 이제 분묘 도굴 사건이라는 사건. 그 남현군이라는 사람이 네, 그 대원군의 친아버지라. 네, 근데 친아버지의 묘를 와서 이거 파는 거예요, 놈들이. 네. 근데 그걸 파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그걸 파면은 그 속에 보물이 있으니까 그게 돈이 된다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판 사람들은 네, 지금 이 나라의 그 왕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대원군이니까 네. 그 묘를 파가지고서 물건을 가지고 딜을 하겠다. 대원군 이 나라 문 열어.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줘. 응? 이거 내놓을 테니까 문 열라고. 네. 어, 협박용으로. 협박용이냐. 예. 저걸 협박용으로 보면 저 사람들은 그 해적은 아니지, 그죠? 근데 물건 훔쳐가는 거로 보면 해적이 되는 해적이죠. 거고. 예. 근데 그 의도는 훔쳐가는 우리가 걸로 지금 보면. 보고 몰라요. 예. 저기 그 주인공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그 김영구 교수 책을 보면은 주인공이 미국 사람으로 나와. 그 남영군 묘를 판 사람이. 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오페르트라는 독일 사람으로 돼 네, 있거든. 네. 그러니까 누가 팠고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다양한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네요. 우리는 예. 어떤 거가 맞는지 뭐 알 수 없지 솔직히. 예. 그런 그래서 그 도굴 사건 예. 이름을 아른스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부른다라고 네. 했는데 김영구 교수는 전 메뉴에 보세요. 대원군의 생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한 주범 미국인 젠킨스. 네. 주범이 그러면 젠킨스면 젠킨스 도굴 사건이라고 해야지 맞죠? 네. 주범이면. 저도 사실 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그게 배웠던 우리가 알고 것 있는 같거든요. 거라. 예. 근데 이제 그 김영구 교수는 네. 젠킨스 도굴 사건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거예요. 저 책에 의하면은. 아, 누가 주도를 했는지. 네. 그래서 거기 그 내가 일부러 그냥 썼는데 그 교수 책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깡패
이들 깡패들을 부추기는 돈줄들 돈줄. 그리고 타락한 신부들. 이 서술 방식이 네. 좀 그냥 나열한 어,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쭉쭉. 격하지, 네. 격정적이지. 저 타락한 신부들이라고 한 게 네. 그러니까 뭐 이게 포교하러 온 그걸 근데 얘기를 이제 하는 지금 거가 맞나요? 그 신부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신부들이 포교하러 와가지고 네. 포교를 하기 위해서 권력자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 그죠? 네. 권력자를 이용한 거가 그 타락한 거냐 그게 포교를 위한 수단이냐 네. 이렇게 봐야 돼. 우리나라 보면은 알렌이라는 그 미국 의사인데 그 사람이 그 민씨 아주 네, 네. 그 사람들 민씨 그 나중에 이제 뭐 이모군란 나가지고 칼 맞고 그런 사람을 다 고쳐줘. 그리고 그거 살아나는 걸 보고서 민비가 놀래가지고 와 서양 의사는 이렇게 부상당한 사람도 고치는구나 해가지고 네. 뭐 선물도 왕창 주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주고 지금 말하면은 그냥 대학병원 하나 질 만한 돈을 막 주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 타락한 의사냐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생각해 볼 근데 그 수가 있겠네요. 알렌이라는 사람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만든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주미 대사 주 조선 대사도 했고.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 그 내가 이제 어디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무슨 신학대학 학장인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한 건 참 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조금 믿어 보니까 금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저거를 그러면은 그 선교한 사람들을 욕하는 건가? 뭔가 내 잘 모르겠더라고요. 선교한 사람들의 의도가 다른 거였다 뭔가. 금 훔쳐가는 거였냐? 응? 예. 그거는 그래서 참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나도 네. 이 델리키트예요. 그러니까 네. 아주 그 미묘한 거야. 네. 네. 그래서 이제 해군성의 그 제너럴 셔먼호 관련한 사건 대책이 나오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나고 심양욕 나는 데까지 5년 걸리는데 네. 미국에서는 그걸 막 논쟁하고 공부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다 따져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네. 이제 벌주로 갑시다 하고서 군함이 네. 몇 척이 오는 거지. 아. 그래서 저 부분의 역사책을 보면은 네. 무수히 많아요. 저 뭐 그냥 이 대책과 두꺼운 관련한 책들이 부분이요. 그 신미양요하고 제너럴 셔먼호만 써도 뭐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 군대 있을 때 미국 네. 가기 직전에 김원모 교수라는 사람이 쓴 그 한미 교섭사라는 책을 읽는데 그 책이 네.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서부터 신명효까지 일어난 한 5년 동안을 기록했는데 그게 이만한 책이라. 아주 그거 두꺼운 5년 책이야. 하는데 요만하다고요? 근데 아주 내 정말 재밌게 읽었었어요 그때. 네.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몇 가지 썼는데 그 아시아 함대 사령관이 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준비를 하는데 강력한 보복 조치를 하자 2,000명의 육군으로 서울을 점령할 것을 건의하고 네. 저거 읽으면 애통하지 않아요? 그냥 조선이라는 뭐, 네. 500년 된 나라의 수도를 2,000명으로 가지고. 점령하겠다고. 네. 그것도 저 멀리서 온 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네. 지구 반대쪽에서 온 나라가 2,000명 가지고 저 나라를 수도를 점령할 수 있다. 근데 저것도 사실 그러니까 뭐 모르고 2,000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수가 2,000명이면 점령할 수 있겠다고 본 거지. 그래가지고 원래는 미국이 프랑스랑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요? 나중에는 이거 혼자 해도 되겠다라고 또 생각하는 거야. 결론은 저거. 뭐 이런 것들이 예.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기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저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허약하다는 애통함을 나는 느껴요 항상. 이게 참 그 뭐 서양의 나라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저때 미국은 별로 힘 센 나라도 아니거든. 네. 미국이 강대국의 반열에 들기 전이에요 저거는. 근데 그런 미국 함대가 2,000명 가지고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를 쓸 정도로 우리는 약했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저기 김영구 교수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태평양의 주인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미국 사람들은. 네.
태평양은 우리 거라는 생각을 그때 미국이 했다라는 그 말인데 저것도 사실은 그 1차 대전이 1919년 아니에요? 네. 1차 대전 시작할 때가 1914년인데 네. 1차 대전 시작할 때 미국 해군이 칠레 해군보다 약해. 아, 칠레도 태평양에 있는 나라 아니에요? 네. 태평양. 미국은 저 북태평양이고. 그 저 태평양의 주인이 누군지 미국이 알려주려고 폼 잡았다는 것도 이제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 여지가 있어요. 네. 왜 저 해군이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 네. 미국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할 때 그 당시에 그 각국의 국력들을 다 살펴봐야 돼. 어. 그럼 진짜 엄청 어. 되게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그럼요. 거네요. 예. 그 태평양의 주인이 누군지 알려주겠다 해서 미국이 폼 잡고 왔는데 네. 네가 무슨 주인이니 그때 약소국인데. 그 미국이 최근에 나온 미국 외교사에 관한 책 보면은 네. 저 때가 미국이 약소국이던 시기예요. 미국이 건국하고 100년 동안 약소국이거든. 네. 그래서 저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저희 거문도라는 거를 이제 영국이 한번 점령하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도 거문도를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호 사건 나고 신미양요까지 나온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거문도는 아주 중요한 섬이다라고 나와요. 근데 저걸 나중에 영국이 점령을 하지. 네, 네. 근데 저 지도 보면은 거문도는 뭐예요? 러시아가 저 블라디보스톡으로 나오는데 네.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거문도를 거쳐 나가야 되지. 네. 그러니까 그 길목이라 길목. 길목에서 이제 거문도를 영국이 결국은 점령을 해가지고 네. 저 옆에 난 거문도 가봤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저 묘지도 내가 다 봤는데 네. 그 영국 사람이 그때 이제 죽은 병사들 묘지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라.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운명이 그 서세 동점 시대에 저렇게 그냥 뭐 섬 하나 그냥 뭐 뺏기는데 일도 아니야. 네. 거문도하고 이제 우리 한국 여수 앞바다에 여수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거문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제주도 나오고. 그런 거문도 영국 또 그레이트 게임 그거 설명할 때 이게 나왔었던 부분이잖아요. 거문도 점령. 거문도는 그레이트 게임 지금도 그 그레이트 게임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예. 그 우리 김영국 교수 책 저 말이 나와. 거만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 거만하고 건방진 문정관의 태도나 악의에 찬 야만인의 가장 완전한 형태인 조선인들에게 식상하여 슈페르트는 자신이 보낸 서한의 답장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곳을 떠나 버린다. 그러니까 그 참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교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교 네. 대화를 하는데 서로 저렇게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정관은 왜 저 서양 사람들이 슈페르트가 보면 뭐 짐승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대하니까 거만하고 건방져. 그리고 또 슈페르트가 보기에는 이건 조선인들은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더 못한 놈들이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악의에 찬 야만인의 가장 완전한 형태인 조선인들. 네. 이게 이제 그 외교가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다는 게 그냥 나오죠. 그래서 그 사신들이 죽잖아. 보통 보면은 야만인이니까 죽이는 거예요. 편지 갖고 왔는데 죽여버리는 거지. 네. 그래서 뭐 서한의 답장을 기다리지도 않고 떠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신미양요가 일어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내놔. 한 사람이라도 미국 사람이 그 시체라도 네. 갖고 하잖아요. 그게 그 미국의 전통이라. 과거에서부터. 과거로부터. 예. 지금 좀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햇살마루님이 제주도를 점령하지 왜 거문도를 점령했을까요? 이러고 질문을. 제주도는 뭐 점령하기엔 너무 컸는지 모르죠. 거문도가 어떻게 보면은 딱 길목이니까. 딱 길목이라서. 네. 그 슈펠트 사진이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예. 슈펠트 해군 제독이자 외교관.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조선하고 내가 자꾸 우리나라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조선이 우리나라니까. 그럼 뭐 이렇게 이해하고 들읍시다. 네. 조선과 미국을
그러니까 그 외교 관계를 연 네. 사람이 미국 측의 사람은 이제 슈펠트. 슈펠트다. 그죠? 그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네. 한국과 미국은 처음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음. 되는데 그게 1882년이에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신미양요하고 그 사이에 그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네. 이모군란 다음에 또 뭐 갑신정변 뭐 갑오 개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역사를 그 한 주제별로 그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네. 그때 이제 이승만 박사도 이미 이제 조무려면 태어나기 직전이에요. 아. 신미양요가 1871인데 네. 이승만 박사가 1875년생이거든. 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모군란 나고 뭐 다 이제 뭐 그런 건 갑오경련 다, 나고 그럴 때는 예.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이날 그 조선에 존재하던 시절이야. 네. 그 고종하고 이승만 박사하고 다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고종 보고 너 죽어, 너 없어져, 우리나라 민주공화국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반역 대죄로 그래서 사형수가 되는 거로. 감옥으로. 그래서 사형수가 되는 예. 거예요 이승만이. 고종의 사형수야. 아. 고종을 너 나가라고 한 그러니까 대역죄 죄인이지 그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네. 이승만 박사 역사가 이제 조금씩은 나와요. 근데 어. 그거 들으면서 지금 또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은 한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하고 어떻게 보면 고종을 뭔가 이렇게 비운의 왕 또는 뭐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된 왕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또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역사 해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를 개혁하는 뭐 친미 개혁주의자, 친일 네. 개혁주의자, 수구 뭐 왕권 보호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말엽에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전부 이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는데 서양 놈들하고는 절대로 접촉하면 안 돼라는 세력이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수구파죠. 수구 네. 척사파 그리고 개화파들인데 개화파 중에서는 일본식 개화를 해야 된다는 김옥균 같은 사람이 있었고 네. 미국식 개화를 해야 된다는 서재필 이승만 같은 사람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개화파도 서로 달라요. 그것도 지금 그 우리나라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대작을 쓰고 있어. 그 연세대학교 교수했던 이름 내가 갑자기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 이름 네, 찾아내고 그 사람이 한국인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1권, 2권, 3권, 4권으로 아. 대작을 쓰고 있는데 네. 함재봉 박사다. 함재봉 박사가 네네. 쓴 거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런 얘기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나온 질문, 네. 그 질문에 대한 해설이 거기 뭐 하여간 벽돌 같은 책이야 이렇게 두꺼워. 그것도 두껍나요? 네. 그러니까 박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그래도 저 사람 애국자예요. 조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고종을 위해서 네. 이런 사람이고 그때 그 국무총 저 뭐냐 그때 그 과거 시험도 붙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저 미국하고 교섭할 때 네. 아까 슈펠트가 미국 교섭의 대표라면은 예. 박 교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그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때 그 조선 사람들이 미국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요? 내가 그 한미 동맹의 그 근원을 찾아보려고 내가 논문 쓰려고 네. 그 100년 전에 쭉 보니까 그래도 조선 사람이 제일 좋아한 서양은 미국이야. 저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제일 좋아했고 그래서 박 교수라는 저 조선의 정치가가 네. 미국과 틈이 생기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그러니까 미국의 비위는 안 상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고종은 어느 날 미국이 한국하고 교섭을 하고 한국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라는 말도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구해주러 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미국은 그때부터도 참. 그때부터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그 무슨 책이 있었는데 네. 해국 도지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오늘날의 세계 상황 뭐 이런 책이라.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미국이 너무나도 괜찮은 나라로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네. 그 책을 읽고 해국 도지라는 책을 읽고 미국에 대해서 되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 근데 저기 박 예. 교수라는 사람도
그 미국하고 거래를 하면서 미국하고 사이가 안 나빠지려고 네. 대단히 노력했다라는 그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이 박 교수라는 사람은 보니까 음. 좀 온건한 계아파라고 할까요? 그런 그렇지, 예, 그렇죠. 쪽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음. 예. 양무 운동을 모델로 한 그렇지. 그거였는데 지금 이 박 교수라는 사람 제자였던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박 극진 교수가 우리나라 개화파의 그 예. 오리진이야. 네. 그래갖고 김옥균이 뭐 박용호, 유길준 나중에 나오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거 박 교수의 제자들인데 네, 박 네. 교수는 온건 개화파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중국의 양무운동이라는 건 서양의 물질을 받아들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네. 서양이 근데 하는 뭐 거 보니까 기술이나 뭐 프랙티컬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예, 예. 그걸 받아들이자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나라를 바꿔버리자야. 그러니까 공화국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아. 왕국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공화국을 만들어야 되면 고종이 물러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대역 범죄들이지. 네. 근데 그 스타일을 이제 일본의 개화를 모방해야 된다는 친일 개화파, 그리고 미국을 모방해야 된다는 친미 개화파.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 공부 다 하려면 힘들지만은 그래도 재미있는 책들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박 교수라는 사람에서부터 또 저런 제자들이 그런. 예. 여기 쭉 나와 있네. 네. 뭐 그 김옥균, 다음에 박영효 뭐 이런 사람 유길준, 뭐 윤치호, 홍영식, 서재필. 그리고 거의 이제 뭐 이승만 후쿠자 박사가 유키치 그럼 일본의 그런 급이네요. 예. 그런. 참. 이게 어디 만화인데 잘 그렸다, 그죠? 예, 이거가 딱 좋은 그 샘플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 말도 아주 훌륭한 말을 했네, 박 네. 교수가. 이건 이제 그 어, 대원군이 세웠다는 그 어. 척합이 저 촉합이가 뭐 그냥 예, 곳곳에 모습이죠. 많은데 경복궁에 있는 건가 그럴 거예요. 저게 내가 네. 어디서 샀는데 오라키가 침범했는데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네. 화친한다는 뜻이고 화친한다는 뜻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나라를 팔아먹는다. 네. 저런 사람들을 개화를 시키고 통상을 하려니까 이제 뭐 잘 안 되는 거죠. 네. 이거 고종이 고종의 또 천전선언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고종이 친전을 한 다음에 대형군의 개혁이 급격히 망가지면서 나라가 예. 이제 몰락해 가는 과정이에요. 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네. 벌써 우리가 1시간 반 거의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 직접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내가 해야 정치를 돼. 하겠다. 나도 이제 컸어. 그건 내가 거잖아요. 예. 22살이거든. 내가 예. 12살 어린애가 아니야 하고서. 네. 그런데 사실은 민비가 다 해준 거라. 음. 그래서 고종 아버지를 쫓아낸 거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야. 네. 그래서 아버지에서 이제 아내로 그 바톤이 터치가 돼서 어. 정치가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비를 상당히 이렇게 그 미화하고 그러는데 역사 그 객관적인 책들 보면 대부분 비하예요. 미화가 아니라. 근데 이제 드라마, 네. 영화가 미화를 많이 하고 있지. 네. 네. 그래서 요 이후 그러면은 얘기는 요거는 이제 다음- 우리가 예. 그 지금 또 요 맥이 달라지는 데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고종 고종 예, 고종이 나와 들어가면서부터 대원군하고 예, 신미양요. 병인양요. 그 병인양요는 우리 지난 시간에 예, 잠깐 예. 했고. 그래서 신미양요를 좀 위주로 해서 신미양요를 그 신미양요도 지금은 안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신미양요도 이제 전투를 세게 하거든. 그 전투 이야기가 또 재밌어요. 그럼 어. 조금 더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한 번 더? 그 전투 그러니까 요 다음 이거 얘기할 때 네. 그 신미양요를 잠깐 얘기하고 음. 그 시간적으로 고종 친정이 73년이니까 네. 신미양요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종을 얘기하십시다. 그럼 제너럴 셔먼호 그러니까 친미양요의 어떤 그 배경이 예. 제네럴 셔머노 사건. 예, 원인이 됐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네, 한번 그 정도 얘기한 거죠. 네, 알아봤고 또 신미양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또 딥하게 네. 이거 이제 공부 한 1년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예. 진짜 너무 그러면은 다양한 관점들도 많고 2020년까지 오려면 한 1년은 걸릴 것 같아. 예. 정말 진짜 계속 배울수록 끝이 없는 것 같고 저희 또 지금까지 쭉 흐름을 한번 또 다시 이게
예, 또 상기하면서 복습도 하고 그렇죠. 예, 다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그 예. 쭉 갈 수가 없는 거 하도 사건이 이렇게 엮여 있었기 예, 때문에 예. 우린 또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 전 또 오늘 하면서 미국 역사도 아예 따로 이 정도면 그럼 공부를 따로 해봐야겠다는 미국은 생각이 또 옛날부터 들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찾아가는 나라야. 예, 예, 그리고 아주 성대하게 예. 장사를 치러줘요. 예, 나중에 왜 미국은 그런 전통을 가졌는지도 또 얘기를 해줄게요. 예. 또 오늘 또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 공부를 했고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